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서 더욱 재미있는 노웨이아웃 더 룰렛은 사회 엔딩에서 감현남의 살인청부 룰렛이 처음부터 김국호 200억 죽인다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감현남의 아지트를 찾아내 덮쳤으나 감현남은 이미 가면과 룰렛만 두고 사라졌고 경찰이 룰렛을 몇 번이고 돌렸지만 룰렛의 바늘은 김국호만을 가리켰죠. 감현남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돈이 많고 콕 집어서 김국호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감현남의 정체를 알게 되면 감현남이 왜 스토커 윤창재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럼 3, 4의 줄거리 간략하게 요약하고 김국호를 죽이려고 하는 감현남과 그 배우에 대해서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3회에서는 변호사 이상봉이 등장했는데요. 이상봉은 뒷돈을 받고 의뢰인을 재판에서 지게 만드는 짓도 서슴지 않는 돈만 밝히는 변호사였습니다. 이상봉은 전 재산을 몰빵한 NCT가 공사가 중단되며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던 때 국민당 대표 이봉수가 호산시장인 안명자의 재선을 막기 위해 안명자에게 스크래치를 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상봉은 김국호에게 당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살 테러를 시도했다는 뉴스를 보고 김국호를 몰아내고 호산 시민들을 지키겠다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 호산시장 안명자에게 김국호를 이용해 스크래치를 낼 방법을 생각해내죠. 이상봉은 김국호의 집을 찾아가 당신은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니 자신이 변호해주겠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김국호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외치며 김국호를 옹호합니다. 한편 백중식은 윤창재가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동료 형사 주호에게 차를 빌려 주호의 차 안으로 돈을 옮겨 놓습니다. 하지만 윤창재는 계속 백중식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윤창재는 백중식이 돈이 든 가방을 훔쳐서 차에 싣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백중식에게 보내며 48시간 내에 내 돈을 갖고 오라고 협박하죠. 한편 기우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5억이 필요해지자 김국호를 죽이고 200억을 받고자 학교 실험실에서 염산과 메탈 질산을 훔쳐 폭탄을 만들어 김국호의 집으로 킥을 보냅니다. 그리고 폭탄 스위치를 들고 김국호의 집 앞으로 찾아가죠. 그때 김국호가 이상봉과 함께 자택 밖으로 나왔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박스가 도착하자 백중식은 동료 형사 주호의 차 안에 박스를 넣어 놓습니다. 이에 폭탄을 만든 남자는 폭탄 스위치를 연이어 눌렀으나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자 마음이 급해져 염산을 들고 김국호를 향해 달려들죠. 하지만 그때 폭탄이 작동하면서 차가 폭발했고 형사 1명과 테러범이 부상을 당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김국호는 살았고요. 민간인까지 다친 폭발 테러에 감현남은 현 시간부로 민간인이 다치면 반칙으로 간주한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일부 대중들은 감현남이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감현남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편 백중식은 돈이 든 캐리어를 차 안에 넣어두었는데 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돈이 모두 타버려 곤란한 상황에 놓였어요. 돈을 훔쳤고 훔친 영상까지 증거로 남았는데 돈이 공중분해 돼버린 거죠. 한편 호산시장인 안명자는 재선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명자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호산시 재정 2,800억을 들인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했는데 자산운용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었죠. 당은 안명자에게 총대를 메고 사퇴하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으나 안명자는 당에서 팽당했다고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어요. 안명자는 김국호의 집 앞에서 폭발 테러가 일어나자 김국호가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악랄한 범죄 전과자 김국호를 호산시 밖으로 몰아내서 시민들을 지키는 영웅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자 한 거죠. 안명자의 보좌관 병민은 김국호의 변호사 이상봉을 만나 호산시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10억을 제시했고 김국호는 이상봉의 충고에 따라 튕기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안명자는 김국호의 집 앞으로 가서 김국호에게 만
만남을 요구하며 김국호가 응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무릎을 꿇고 버텼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시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담요를 갖고 와 덮어주는 장면까지 연출하죠. 이 모든 게 짜고 치는 쇼였기에 안명자는 미리 무릎 보호대를 하고 내복까지 단디 챙겨 입었지만 그런 걸 모르는 시민들은 소산 시민들을 지키고자 한겨울에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버티고 있는 안명자를 향해 환호했어요. 짜여진 각본대로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김국호는 안명자와 만나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안명자는 김국호에게 5년 동안 호산시 근처에도 오지 않는 것 딱 그 하나 조건만 지키면 매년 2억씩 총 5년 해가지고 10억을 세탁 거친 깨끗한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10억을 써서 재선 때 10만 명 표만 얻어도 본전은 찾는 거니 소위 말하는 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상봉과 김국호는 판돈을 키우고 싶었고 안명자의 딜을 녹음한 후 총 5년간 100억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고 협박하며 오늘 안으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되는 걸로 알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안명자는 김국호와 이상봉이 평생 자신의 목줄을 잡고 흔들 거라는 걸 직감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데요. 세상이 전부 김국호만 보고 있으니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한편 경찰은 감염남의 IP를 추적해 위치를 찾아냈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서 감염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감염남은 이미 사라졌고 룰렛만 남아있었죠. 룰렛은 몇 번을 돌려도 김국호, 200억 죽인다가 나왔고 경찰은 감염남이 처음부터 김국호를 죽이기 위해 이 판을 짰다는 걸 눈치챕니다. 노예아웃의 원작이라고 볼 수 있는 소설 집회 방패에서는 재계의 거물인 리나가와가 손녀가 살해당하자 시라이라는 남자에게 범인을 죽여달라고 하고 사라이의 계획하에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범인을 죽여주면 100억을 주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요. 의뢰를 하고 돈을 주는 건 피해자의 할아버지지만 대국민 살인 청부를 한다는 판을 짜서 대중을 선동하고 경찰 조직까지 이용하는 건 모두 사라이라는 남자죠. 사라이는 범인을 죽이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진짜로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진정한 악마였어요. 사라이는 피해자 할아버지의 복수를 돕기 위해 이 판을 짠 게 아니라 그저 유흥이 필요했던 거였죠. 김국호는 13년 전 특정 직업군 여성들을 납치하고 약물을 주입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성폭행한 후 피해자들의 명찰을 모아왔습니다. 명찰 수는 어마어마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약 때문에 기억이 온전치 않아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망한 이민진 이외의 다른 피해자가 김국호에게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이 감염남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창재도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으나 스토킹으로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윤창재 또한 김국호처럼 피해자의 정신을 죽여버린 범죄자였기에 감염남의 첫 번째 상대가 됐던 게 아닐까요? 전 감염남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목사 준호일 것 같은데요. 물론 노예아우터 룰렛이 원작이라고 볼 수 있는 집회 방패와 같은 결로 전개된다면 김국호에게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의 유가족이 감염남에게 김국호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했고 감염남은 그저 놀이로 이 판을 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